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기술사 시험 관련된 어 질문에 대한 제 답변 내용인데요. 최근에 메일로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학원에 대한 선택 질문하고 교재에 대한 선택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원은 어떤 학원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은 요즘 인제 기숙사라는 시험이 되게 체계화됐고 준비 과정을 다 잘 시키기 때문에 학원 자체는 저는 뭐 본인의 상황 있잖아요. 거리, 뭐 비용 또는 그 학원의 스타일,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잘하는 학원이 계속 잘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피드백이 있는 학원들이 좋은 학원이 맞아요. 그래서 학원 선택의 문제는 조금 개인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후기 같은 거 보시고 좋은 학원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더 좋은 질문은 등록 시점인 것 같아요. 등록 시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매진할 수 있을 때 미친 듯이 달릴 수 있을 때인지.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 이유가 왜냐면 저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기숙사 학원은 6개월 정도를 그 기준으로 어떤 학원비 결제라든가 코스를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쪼끔 부담이 굉장히 커요. 비쌉니다. 저 때도 되게 비쌌는데 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학원을 6 개월씩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뭐 덜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학원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 시점은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 저는 학원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자, 추천 이유는 어떤 거든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 좀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구심점도 좀 약해요. 사람들 의지도 좀 약하고. 근데 뭐 이 금액이 지금 공부 비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니까 차치하고 내가 어떤 굉장히 큰 금액을 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뭐 이건 조금 심리적인 얘기지만 어찌 됐든 내가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와 비슷한 처지, 처지라는 표현이 좀 맞아요. 왜냐면 되게 사람들이 그 추가 질문으로 커뮤니티를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도 같이 얘기할게요. 이 기술사 커뮤니티의 형성은 사실 공부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 만난 그 전후에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상하 관계로 만난 직급이 있는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어 뭐 물론 우리 사회라는 게 나이라는 건 존중을 뭐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제외하면 되게 막역한 사이가 돼요. 왜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민하고 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되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 같은 때 시간 내서 뭐 정말 그 애 한둘씩 다 있는 정도의 나이이고 막 와이프 눈치 보면서 어 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오면서 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 순간들에서 맺어지는 그 인연이란 게 상당히 큽니다. 제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간혹 연락하면 되게 반갑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 그 마음은 절절하기도 했고 그 사람이 진지함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기도 하고 그 커뮤니티가 그래서 전 돈독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물론 합격을 하셔도 많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속되면서 하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좋은 학원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만나려고 하면 좀 한계도 있고 의지도 약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학원에서 딱 만나면 모두가 다 그런 정도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추천을 드리고, 다만 학원에 한계점이 있어요. 학원에서 모든 공부를 끝낸다라는 마음, 생각 자체는 저는 내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는 기술사 시험이 어떤 것이고 틀을 잡아주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다, 뭐 가이드를 받는다라는, 이게 굉장한 학원비를 내고도 가이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약해 보이지만 그것도 상당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만 완전히 파악을 해도 내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고 또는 스터디를 이루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이 주위를 맴맴맴 돌 때는 이게 학원이라고 치면 이렇게 맴맴맴 돌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왜냐면 이게 상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막 등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기술사를 따야지 하면서 계속 주변을 돌다가 정말 딱 결제를 하고 진입을 하는 순간 제가 못 봤던, 제가 더 못 들어갔던 세계가 딱 열려요. 특정 학원 광고 아니고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뭐 기술사님이라든가 선배 기술사님 그 내용으로는 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스터디를 통해서 반복되는 시험을, 모의 시험을 봐야죠. 모의 시험. 결국 이거예요. 이거 모의 시험 없이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재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 자기 공부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이 부분 아직 남았고. 자, 교재 선택 질문은, 저는 학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스터디는 당연히 필수인데, 교재는 솔직히 지나고 보니까 아까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몇백만 원 되는 학원비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재는 아깝다? 몇만 원 하는 교재는 아깝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대부분 키워드를 도출을 해요. 공부하려는 범위를 선택을 하는 거죠. 키워드를 쭉 나왔잖아요. 1, 2. 그러면 제가 이 키워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 보면은 교재를 참고해서 교재를 이렇게 베껴가냐? 이렇게 베껴서 공부하냐? 그게 아니라 키워드 하나를 다시 내가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뭐 구글, 뭐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걸 다시 내가 채우고 있어요. 내가 만들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플러스 됐겠죠. 그래야 이게 수준 높고 최신 기술들이 포함되고, 뭐 그렇지. 그럼 교재 참조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교재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교재를 생각할 때도 어떤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냐면, 교재는 정말로 내가 그냥 이거 다 공부하면서 그냥 이 내용 이해한다. 이 내용 이해한다 정도. 자, 이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교사 시험은 절대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자,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 과정에서 내가 그걸 완전히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그걸 내가 외워가지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내가 정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내가 정리했다면 내가 정리한 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재 A를 봤으면 A 다시가 뭡니까? B가 뭡니까는 저는 아니에요. 어떤 교재도 기술사 시험을 100점 맞게 해줄 수 있는 교재는 저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기까지는 다지게 할 수는 있겠죠. 뭐 40점 후반, 뭐 50점 초반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채워야 되는 거는 최신 기술이고, 뭐 응용 기술이고, 요즘 트렌드이고, 그렇잖아요. 결국 그러면 어디서 자료를 뽑아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전자신문이라든가, 학회지라든가, 이런 데서 키워드를 도출을 해가지고 나만의 교재가 나오는 거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인드 하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공부법에 대한 영상도 올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교재 선택을 또 추가로 하시는 것보다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일 좋은 거는 기출이에요. 사실 기출. 기출 문제를 일단은 자기가 한번 자기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시는 과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 플러스에서는 전자신문의 좋은 키워드들, 학퀴즈의 좋은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을 스터디에서 같이 하면 좋고요. 자, 스터디를 혹시 못하고 학원을 혹시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기출 문제를 자기가 한번 자기 손수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 선택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지만 이분이 갈증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최신까지 기술이라고 해봐야 책은 항상 편집과 이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늦거든요, 조금씩. 그러면 마지막 그 신기술을 어디서 획득하냐? 그 책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 책이 아니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신 기출 문제라든가 전자신문이라든가 학회지라든가 많은 그런 어떤 동향에서 찾는 거지 책을 또 어떤 책을 봐야 돼요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 권 정도를 정말 제대로 보셨다면 지금 이 분은 3독을 하셨다면 이제 그 책으로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그 책에서 정말 유효한 키워드들을 도출을 하시고 본인 스타일로 정리를 하셔서 그 책들을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약간 오답노트 같은 느낌이죠. 가지고 가시고 플러스 알파는 계속 키워드들을 뽑아내시고 그걸 또 책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인더 같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끼워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인더만 계속 반복해서 봐가지고 이게 암기를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외워져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원 관련된 얘기하고 교재 관련된 얘기 드렸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되고 뭐 댓글로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